자, 한국사 시간이에요. 집중하시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집중할 때 꼭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뭘 배우냐? 제목 제가 이번 시간 준비해갖고 미리 제목까지 써놨어요. 제목이 뭐예요? 이 대한제국의 구국운동. 왜 구국운동을 하느냐? 나라가 망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된다. 왜?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데 잠이 오냐고.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대한제국 구국운동을. 대한제국 나왔으니까 하나 추가해서 복습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제국 나오면 뭐다? 대한제국 황제의 연호 꼭 기억하셔야죠. 대한제국의 연호가 뭐다? 광무라는 연호를 썼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대한제국의 구국운동,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이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결국 나라에 위기가 왔거든요. 어떤 위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 그 위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필기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미리 그려놓긴 했으나 줄을 타임라인을 그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어요? 7대3, 8대2 많이 했죠? 5대5는 처음일 거예요. 가운데다 정확히 그려주세요. 밑에 있는 구국운동,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이 있고요. 위에도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언제 느낌이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언제 들었을까? 그 느낌이 아마 요때일 거예요. 언제?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거든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한국사에서 참고로 해서 제가 그어주는 거지. 연도 말고 내용을 보세요. 러일 전쟁 누가 전쟁한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위기의 시작이냐? 청일전쟁 끝나서 준결승전에서 일본이 이겼죠? 우리나라를 두고 싸우던 청나라, 러시아, 일본 중에서 마지막 최종 결승전이죠. 따라서 우리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이기더라도 우리가 식민지가 된다.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식민지, 일본이 이기면 실제 그렇게 됐죠? 일본 식민지. 이걸 조선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근데 드디어 1904년에 전쟁이 딱 터진 거죠. 그 전쟁이 터졌을 때 그럼 이 위기의 상황,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수능 100일 무렵 됐을 때 이러다 나 이대로 가면 수능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위기감 들었을 때 내가 공부하는 그 느낌, 그 생각을 해야 하듯이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자 나라 국자 구할 국자에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어떤 게 있냐? 두 가지를 볼게요. 첫째, 나라가 위급한데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병사.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싸우자. 의병이죠. 의병. 이거 옛날에 여러분 임진왜란 의병 생각하면 돼요. 임진왜란 터지면서 한양이 한낙됐대.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번에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이 무기를 들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미스터 션샤인을 보세요. 이거 하나. 두 번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싸운다고 되겠냐고 현실을 봐야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당시 일본군의 군사력 얼마? 우리 조선 사람들의 무기 수준 얼마? 싸워서 이길 확률 얼마? 했을 때 절대 그냥 싸워서는 이기지 못한다. 저거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생각하셔서 보세요. 많은 여러분 아빠 세대도 그래요. 동학농민운동 마지막에 일본군한테 어느 전투에서 패해서 끝났어요? 지금의 충남 공주에 있던 우금치 전투. 아빠 엄마도 우금치 전투 다 알아요. 동학농민군 전봉준 10만 명의 농민군이 일본군에게 우금치 전투에서 깨졌어요? 거기까지만 알아. 근데 현실은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얼마예요? 그 당시 10만 명의 농민군을 격파했던 일본군이 몇 명이에요? 우금치 언덕에 200명이었어요. 근데 독일제 기관총을 갖고 있는 일본군 200명한테 10만 명이 깨졌다고.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의병 10만 명이 200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의병 100만 명이 나오면 일본군 1000명이면 끝나요. 지식인들은 공부를 해서 아는 거야.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뭐야? 위기 상황에?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 지금이라도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거죠. 지금 당장 싸우면 뭐다? 개죽음이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짧게 중국 애들아 싸우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인이에요. 제가 보기엔 지식인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중국 짱깨 사드 부부 재수없어. 싸우자. 중국과 오늘 당장 대통령이 선전포고 중국과 싸우자.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중국을 미워해도 솔직히 중국과 우리 군사력 걔 핵도 갖고 있고요. 군사력도 그렇고 우리 못 이겨. 그럼 뭐 해야 돼? 지금은 당장 경제 성장시켜서 나중에 중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력을 늘리고 군사력을 늘린 다음 싸우자가 되겠죠. 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지금은 키워야 할 때다. 맞짱 뜨고 일본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 때죠.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해요? 먼저 군사력이 세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군사 대국 이꼬르 뭐예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려면 공장을 키워야죠. 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을 돌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 공장을 돌릴 인재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은 뭘 주장하냐? 지금 당장 싸우는 건 개죽음이다. 지금 뭐 해야 돼? 공장과 학교를 지어야 한다. 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 시험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이들을 뭐라고 하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해요. 선생님 너무 공부할 때 특히 이과 학생들 또 애국계몽운동 나오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고 또 외워야 되잖아 라고 하지 말고요. 어느 시대나 힘을 키우자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의 수능을 준비하는 실력 양성을 위해 이런 얘기 쓸 수 있잖아. 일제강점기에도 실력 양성운동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조선사람 조선물건. 그러나 애국계몽운동은 이 대한제국 시기에만 사용돼요. 오로지 언제? 대한제국 때만 있었던 힘 키우자는 운동 중에 대한제국 시기에만 있었던 힘 키우자 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냐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요게 힌트죠. 애국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애국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직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은 대한제국 시기의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일제강점기는 절대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사랑할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 애국계몽운동은 언제다? 나라 망하기 전 사랑할 나라가 있을 때 대한제국 시기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지식인들이 이때 어떻게 하냐?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거의 이겨가요. 그러자 지식인들 중심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어떻게 해요? 단체를 만들어요. 지식인들이. 그 단체 이름이 뭐냐? 바로 1904년 보안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당시 1904년 러일전쟁에서 거의 이겨가던 일본이 우리나라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해요. 그래서 보안에서 뭐라고 하냐? 황무지 개간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여기 일본이 얘기하는 이때 황무지는 당장 지금 조선이 쓰지 않는 땅은 다 황무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땅은 전체 조선 땅의 70%를 황무지라고 우기고 그 땅 다 날라요. 그래서 황무지 개강권을 주면 70%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보안회를 중심으로 절대 이거 안 된다라고 했고요. 몇 안 되는 활동의 성공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지해냈어요.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절대 일본한테 보안해서 절대 일본한테 황무지 개강권 주면 안 된다 해서 막아낸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일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알았어. 우리 황무지 개강권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단 조건이 하나 뭐예요? 우리는 황무지 개강권 안 가져가도 되는데 우리가 황무지 개강권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저 보안에 쟤네들 없애줘. 그러면 우리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지 않을게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나라에서 조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보안에는 해체되고 말아요. 1904년. 이 보안회가 옛날에는 수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험생도 좋아해요. 왜? 1904년 만들어져서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고 지도 없어진 거죠. 업적이 이거 하나야. 거의 정근대사에서 광해군하고 비슷해요. 광해군 중립외교. 딱 하고 끝! 그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넘어갔죠. 근데 보안회 사람들 그러면 1904년 이거 성공한 뒤에 단체가 해체된 거지 보안회 회원들이 다 집단 자살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대로 그 멤버 그대로 단체를 만들어요. 이 단체가 뭐냐? 헌정연구회예요.
이건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빠르게 할게요. 여기는 헌정연구예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냐? 바로 1905년. 우리 역사에서 슬픈 역사죠. 을사년이었는데 을사오적 이완용 등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을사늑약으로 뺏어간 거죠. 을사늑약으로. 이 을사늑약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별표 4개를 할 정도로. 을사조약이라고도 옛날에 했는데 늑약은 강제로 맺게 하였다라는 뜻에서 조약은 합법적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을사늑약이라고 써요.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일본에 간섭은 많이 받았으나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간섭받아서 알았어 막 이런 경우가 생긴 건데 을사늑약을 통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권리 하나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가 아니라 지들이 결정하는 거죠. 뭘 가져갔어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가요. 딴 나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없앤 거죠. 그 결과 이제 딴 나라는 못 만나죠. 일본이 대신 대한제국 대신 만나줘요. 그 결과 우리 대한제국 뭐가 됐어요? 일본의 보호를 받는 나라 보호국이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을사늑약 요 1909년 외교권 박탈 그 결과 자료에서 보호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 이건 을사늑약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을사늑약 체결될 때 일본이 강요했는데 문제는 친일파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가 요게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의 헌정연구에서 저런 친일파 XX 안 된다라고 해서 친일파를 비판한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관리들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요구했더니 당시 일본과 친일파 대신들의 압력을 받아 헌정연구회는 1년 만에 다시 해체돼요. 그러자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해체되면 또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만들어요? 대한자강회를 만들었어요. 1906년에 만들었어요. 1년에 하나씩이에요. 1904년, 5년, 6년, 7년 이런 식으로 대한자강회를 만들어서 활동했죠.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드디어 1907년, 운명의 1907년이 밝아요. 1907년은요, 여러분 1907년은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여기 세 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우리나라 외교권 뺏겼죠? 그러자 속상했던 고종황제가 이제는 딴 나라를 만날 권한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딴 나라를 만나서 이 권한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몰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대요. 우리는 원래 지금 이 상태라면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지만 고종황제는 이거 억지로 뺏긴 거다. 게다가 고종이 동의하지도 않고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 이건 무효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일본 몰래 비밀 사신 밀사를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상설, 이종 선생이 가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 프레스센터 기자들 앞에서 당시 어떻게 해요? 이휘종 선생이 여러 나라 말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시 지역 신문에도 나왔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 그게 신문에 나오자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일본이 이거 누가 보냈어? 고종. 아, 고종 얘는 말을 안 듣는 애구나 해서 어떡하냐? 고종을 강제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퇴위시켜요. 황제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한일 정미 7조약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어떤 조약을 체결하나? 무조건 모든 대한제국의 부서에 장관 및 이절,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뭐 건설교통부 장관, 뭐 이런 거, 이런 장관 밑에 차관이라고 있는데 모든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둔다라는 법을 통과시켜요. 아, 그래도 장관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차관이 모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고종 퇴위하고 이틀 뒤인데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군대도 이때 해산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고종의 폐위, 군대 해산 요게 많이 나와요. 이게 1907년이죠. 굉장히 큰 사건.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다 터진 사건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이 터지자 당시 대한자강회에서 1906년 만들어졌는데 1907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떡하냐? 고종의 당제 퇴위, 고종 퇴위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퇴위를 반대한 거죠. 시위를 전개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당시 일본의 압력을 받아 대한자강회는 해체당해요. 그리고 나서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 그렇죠. 1년에 하나씩 단체가 계속 바뀐 거예요. 이 단체는 대한협회예요. 이 대한자강회 멤버의 대부분이 대한협회가 된 거죠. 그리고 고종은 퇴위했죠. 군대도 해산됐어요. 그러면 대한협회는 어떤 업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해요? 여러분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친일을 해요. 여기서 몇몇 학생들이 이게 말이 돼? 이런 학생이 생길 텐데 친일을 해요. 왜 이러죠?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 상황일 때 여러분은 뭐일까? 의병 스타일이에요? 애국계몽 지식인이에요? 전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나 친일이야? 친일이야? 아니 이 교과서에는 이 보안의 멤버의 7, 80%가 헌정연구예요. 헌정연구의 7, 80%가 요거, 대한자강회 멤버의 8, 90%가 대한협회예요. 고종 퇴위 반대하셨던 그 좋은 분이 1년 만에 왜 친일로 가냐고. 왜 가겠니?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됐는데 지식인들이 지금 뭘 주장했어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걸 주장했죠. 힘을 키우려면 공장과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식인들의 최대 장점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획적이고요. 합리적이에요. 다만 약점 뭐예요? 지능 게임 하지 않아요. 지식인들은. 가능성이 있을 때 먼 장래. 여러분이 그러죠? 의대, 서울대 위에서 내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나 재수하게 됐어? 1년 열심히 해갖고 명문 의대, 치대, 서울대, 연고대 가야지.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1년 내내 다 놀았어. 놀다가 수능 전날이에요. 내일 수능 날. 1년 내내 놀았던 그 학생이 수능 전날, 지식인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 열심히 국수 탐 과목 열심히 하겠니? 난 안 할 거라고 봐요. 왜? 아니 1년 내내 놀다가 수능 전날 하루 공부해서 수능 전 과목 맞아서 의대, 서울대 갈 확률이 없잖아. 왜? 지식인이 알거든요. 하루 공부해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루 전날, 수능 전날 놀아요. 어차피 해도 안 되거든. 즉 지식인들은 시간이 있을 때는 보안에 이거 해서 힘을 키우고 일본을 막아내면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땐 열심히 활동해서 보안의 황무지 개헌권을 저지하고 헌정영의 친일파를 비판하고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퇴위를 반대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됐다고. 1907년 어떤 학생이 그냥 단순 외우는데 이 1907년 상황을 일본이 이렇게 하고 끝낼 생각이니? 선생님 나라 망한 거는 1910년에 한일 병합으로 나라가 망한 건 3년 뒤잖아요. 지금 일본이 이거 다 한 뒤에 욕이란 욕 막죠. 고종 물러나게 하는데 조선 사람 좋아하겠니? 이 나라 군대 날리는데 좋아하겠냐고. 분노하죠. 그러면 분노 열받게 다 한 다음에 3년 뒤에 멸망? 네가 일본이면 이렇게 하겠니? 장담컨대 이거 딱 하고요. 한두 달 내로 뭐예요? 조선 멸망인 거예요. 원래 일본 기밀문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뭐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고종이 날라갔고요. 고종은 강화도 조약 전후로 해서 이 나라 근대 역사, 살아있는 근대사예요. 고종 빼고 나온 사건이 없잖아. 그 고종이 이 나라 황제가 쫓겨났다고. 이 나라의 행정부가 일본인들이 장악했어요. 이 나라 왕과 행정부와 군대를 장악했다고. 그럼 뭐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사실. 나라 망했다고. 아까 했잖아, 수능 전날. 한 1년 내내 공부 안 했던 애가 하루 남았을 때 그 마음이라고.
망한 거라고. 아니, 아직 안 망했잖아요. 하루 남았잖아요. 아니라고. 뭐, 저 멀리에 왠지 노란색 똥이 보여요? 냄새도 나요? 근데 저게 노란색 똥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관광사, 그것 때문에 왠지 냄새도 나고 노란색에 왠지 모양도 저러지만 아닐 수 있잖아? 먹어보는 일이 있냐고. 그게 똥인지 아닌지 먹어봐야 알겠니? 이 바보야. 똥이야, 똥! 나라 망한 거라고. 지식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 왕 쫓겨나고 정부 날라가고 정부가 이거 다 있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왕 날라가고 정부 날라가고 군대까지 날라갈 정도면 이 판 깨진 거예요. 졌다고. 그러자 지식인은 어떻게? 여러분 수능 망친 날 다음날 여러분 굉장히 냉정해져요. 지금 현재 수능 성적표 이미 평가원으로 갔음. 올해 정시 힘듦.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남은 것은 논술. 이렇게 가는 거죠. 지식인들은 이 상황에서 최선, 거의 나라는 망했음.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최선은 뭐야? 일본인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한다? 자치권이라도 얻어낸다.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죠. 어차피 망할 확률 99%니까. 그것을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역사가와 백성들은 친일이라고 해요.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망하는 걸로 상정하고 포기하는 걸 친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 저 지식인이라고 했잖아요. 저의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안 된다 싶으면 친일인가요? 저는 친일파였나요? 저 시대 가면?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가 선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지식인들의 이 라인에서 보안회와 대한장항회가 가끔 나오고 이게 대부분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없었다면 지식인들은 역사에서 욕만 먹어야 되죠. 그러나 지식인들 중에 나라가 이렇게 됐으나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겠죠? 이들을 우린 신민회라고 해요.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애들, 옛날 한국사 공부하는 애들, 신민회 1907년, 또 외워야 돼, 막. 나라가 망하는 1907년 그 위기의 순간에 신민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 이유 알겠어요? 이제 옛날에 배운 내용들도 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신민회에 대해서 선택지로 뭐가 나오냐? 갑자기 뭐예요? 비밀결사예요. 다른 조직은 비밀결사 아니라고. 근데 왜 비밀결사지? 비밀결사 또 외워야 돼? 아니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왜 비밀결사가 되는 거예요? 왜 되는 거니? 나라가 망했다고. 너 같으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한다는 거 간판 걸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독립운동은 비밀이죠. 당연히. 망한 거예요. 지금 강남역 앞에 간판에 남조선 노동당, 공산당 간판 나와있겠니? 만약 진짜 공산당 간첩이 있으면 숨어서 해야죠. 지금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독립운동은 비밀인 거예요. 망했다는 걸 이 지식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또한 플러스 비밀결사에다 플러스 시험 선택지에 뭐가 많이 나오냐? 공화정을 주장하였다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해요.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별표 3개. 또 얘가 공화정인지 입헌군 주제인지 어떻게 알아? 왜 공화정이겠니? 나라 망했다고. 이제 기나긴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50년 뒤에 독립을 한다면 독립된 그 나라 어떻게 만들겠냐고. 망국의 책임이 있는 고종 그 후손을 안 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나라가 망했다고. 대통령 뽑아서 민주공화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망했으면 어떤 개새끼가 고종 황제 살아있고 대한제국 살아있는데 황제 없애고 공화정 얘기를 해요. 영모야 영모.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이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기나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지식인의 특징은 잃지 않았죠. 지식인들 어떤 생각? 지금 당장 싸우면 개죽음. 그래서 뭐가 중시? 기나긴 일제시대 내내 힘을 키워야죠. 똑같아요. 그건. 힘을 키우려면 공장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들이 공장 세우는 것을 일본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조선 땅에 공장 크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거 못 세울 거라고. 그럼 어디? 그렇죠. 그래서 만주로 가는 거야. 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가죠? 만주는 중국 땅이거든요. 일본이 못 넘어오니까
공장 짓는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순간 힘을 키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주, 남만주 쪽에 가서 조선인들의 마을 삼원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장을 지어요. 또한 거기다가 공장 짓고 뭐한다? 힘을 키운다? 그러면 학교가 필요하죠. 언젠가 우리나라 공장들이 잘 돌아가서 경제력이 돼요? 그때 가서 무기를 사서 군대를 만드는 건 쉬워요. 문제는 뭐야? 지휘관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는 당장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들은 이때 시작해서 계속 일제시대에 들어간 뒤로도 전투하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따지면 육사예요.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의 개념이에요. 학교. 그 개념. 당장 싸우는 건 개죽음이에요. 이쪽은 지식인들이 당장 싸우자가 안 해요. 때가 올 때까지 군사훈련 찔러 계속 지휘법을 배우는 거죠.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 뭐 있어요? 조선의 백성들 키워야죠. 힘을 키워야죠.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학교를 세워요. 그 중에 평안도 쪽에 가면 신민회가 많았는데 평안도 회원들이 평안도 쪽에 신민회 회원들이 많은데 평안북도 정주에 가면 오산학교 지금도 있죠. 그게 내려와서 오산고등학교가 됐는데 강변북로에 있죠. 그 오산학교도 세우고요. 또 하나 평양에도 학교를 세워요. 이 평양에 있는 학교는 제가 솔직히 이 학교 문제 선택지로 나왔는데 이건 뭐지? 라고 하는 또라이 소리 들어요. 신민회가 평양에 세운 학교가 이름이 뭐예요? 대성학교예요. 야, 이거 틀리면 진짜 강대 대성 나와서 대성학교 틀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신민회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평양에 세운 학교가 대성학교예요. 이름이 대성학교. 잊지 마시고요. 참고 삼아 선생님 꿈이 뭐예요? 남북 통일이 되면 평양 대성학원 원장 되는 게 꿈이에요. 통일되는 날 봅시다. 어쩌죠? 여러분 아들, 딸 평양 대성학원 오면 제가 재수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윈터스쿨도 있고 하니까 썸머스쿨도 있을 것 같고 제자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싸게 모실 테니까 평양 대성학원 기억하시면 신민회가 평양 대성학원을 세웠다. 나중에 뭐냐면 지역 문제로도 나와요. 대성학교가 어디 있었지? 평양.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 천도했던 그 평양.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했던 그 평양. 헷갈리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평양 대성학원 원장 되고 싶어 했다.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십니다. 그랬으나 마지막에 해야죠. 동그라미 4번 요 밑에다 여러분 쓰세요. 여기다 저는 쓸게요. 그러나 일본이 조작한 결국 105인 사건이라고 당시 일본이 테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조작해갖고 여러 독립운동가 조선인들을 체포했는데 그들이 일본도 잘 몰랐는데 체포하고 나중에 구속시키고 10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결과적으로 그 105명 중에 대다수가 신민의 간부가 되는 것 때문에 대부분 간부가 중심 인물들이 이 사건으로 체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해체된 거죠. 해체. 그래서 1911년 신민회는 끝나요. 105인 사건 나오면 신민회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애국개몽운동의 특징 봤죠? 실력 양성, 산업과 교육을 강조함.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단체는 만약 모른다? 요거는 잊지 마셔요. 신민회는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알려줘도 틀리면 욕먹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지 않도록. 됐죠? 두 번째. 자, 그럼 의병은 어떠냐? 의병 되게 간단하죠, 사실은. 의병엔 세 가지 의병이 있어요. 근데 그 의병 중에 첫 번째 의병 볼게요. 이 첫 번째 의병은 사실 이 대한제국 시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이전에 배웠어요.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을미사변, 을미개혁.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바로 단발령. 왕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요 사건에 열받아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언제 의병이 있어요? 의병이 일어났다는 건 대부분 농민들이거든요. 자기 이름도 글자 못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왜 곡괭이를 들고 나왔겠냐고. 무식하지만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 필이 온 거죠. 그 필이 온 때가 요때 한번, 또 하나가 을사늑약 체결되던 요때 을사의병으로 한번. 그리고 1907년 바로 정미의병 요때 한번 세 번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선택지에서 셋 중에 하나가 출제가 돼요. 그에 대한 선택지 잊지 말아야 돼요. 자료를 줬는데 머리카락을 자르라 뭐뭐 하시니 막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 이 밑줄 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비 씨의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요게 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근데 나머지 내용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 내용 잘 풀어요. 사실 을미다, 을사다, 정미다 내용 하라고 하자니 잘 풀어요. 애들이 의외로 잘 풀어요. 굉장히 잘 풀어요. 근데 굉장히 잘 푸는데 잘 푸는데 애들이 외우는 단순 암기인 느낌 선생님이 봤거든요. 을미, 을사, 정미를 그냥 단순 암기만 하는 느낌? 이게 살아있는 목숨 걸고 싸웠던 의병의 이야기인데 을미, 을사, 정미 셋 있으면 어느 게 가장 분노가 컸을까? 농민들이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안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와요. 막 이래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단순 암기가 된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게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맨날 역사 과목, 암기 과목 이 개소리만 맨날 하는 거지. 네 머릿속에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을미을사정미, 을미을사정미, 을미을사정미 이게 아니라고. 을미을사정미 중에 어느 게 가장 많은 의병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 한번 그래프로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 X축을 시간의 흐름, Y축을 참여한 의병의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을미, 을사, 정미 중에 가장 적게 참여한 의병은 어디겠니? 을미예요. 압도적으로 적어요. 어디? 시간 요쪽이죠. 을미가 시간 점을 찍는다면 제가 보기엔 한 요 정도. 생각보다 적죠. 이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 100년 전에 적은지 많은지 직접 본 것도 아니잖아.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배경이 문제인데 단발령 왕비 씨의 사건 분노할 만하죠. 근데 어디까지 분노냐고. 단발령? 야! 농민들이 막 모여있는데 농민 하나가 뛰어오면서 얘들 큰일 났어! 단발령이래! 머리를 깎으라고 했대! 라고 할 때 많은 농민들이 어떤 반응했을까? 물론 분노하죠. 일본이 강요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삭발하는 학생 있잖아요, 옆에. 그러나 그 삭발을 담임이든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헤어스타일로 내가 짧게 한다는 뜻인 거지. 강제로는 기분 나쁘죠. 일본이 그걸 강제했다? 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야, 일본이 단발하라고 했대. 짧게 깎으라고 했대. 라고 했더니 몇몇 농민은 뭐라고요? 야, 원래 짧은 머리야. 양반들은 평생 안 깎으니까 머리카락 길이가 허벅지까지 내려와요. 아침마다 머리를 올려서 감아 올려서 머리까지 올려서 상투를 해요. 이거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아침에 이거 하고 있겠니? 머리카락 올려서. 아침에 초등학생 여학생들 머리 엄마가 빗어주는 거 있죠. 짧은 머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근데 긴 머리가 되면 될수록 머리 감을 때도 시간 많이 걸려요.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은 농사하기 힘든 농민들은 긴 머리 없어. 다 더벅머리 총각이에요. 그냥 짧은 머리야. 근데 짧게 하래. 나 원래 짧아. 또는 한 명이 또 얘들아 달렸어. 왕비께서 돌아가셨대. 분노할 만하죠. 일본이 죽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본 농민은 나 원래 그 왕비 안 좋아해. 너 알잖아. 내 사촌 형 동학농민군이었는데 민시정권이 보낸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왜 모두 다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딴 거는 을사는 이거보다 커요. 의병의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을사의병 때 많이 참여해요. 어떻게 알아요? 을사늑약이 배경이죠. 왜? 나라의 권리를 뺏기면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팍 느낌이 온다고. 여러분 수능 이제 100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나 수능 어떡하지? 지금 잘하는 학생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불안하다? 또는 더 불안하려고 할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대학 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지만 나중에 2, 3일 남았고 일주일 남았고 막 이제 공부해 볼까 봐 잘 나왔으면 막 기도하고 무슨 샤머니즘이니? 일주일 공부해서 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3 망치드고 우리 강대 학생들 잘 갈 수 있게 최소 100일 안쪽 들어간 이 시기에 힘든 시기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시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때 의병장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최익현이고요.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스시마 섬에 가서 끌려가고 결국 굶어 죽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유생이죠.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요 분이 중요하죠. 신돌석이 나와요. 들어봤어요. 최초의 평민의병장. 평민의병장이 있다는 이 뜻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야죠. 왜? 을미의병 때는 없었잖아. 왜 없겠냐고. 농민들이 이때 더 많이 참여해서 너무 많아지자 이제는 농민들이 대장하는 부대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양반 부대도 있지만 양반 의병장도 있지만 평민의병장. 왜?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감은 무식하지만 농민들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때 처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때는 없던 평민의병장이 이때 있다는 건 평민들의 참여가 컸다는 거고 화살표상 참여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정민 어떠냐? 정민 압도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긴가 보다. 아니에요. 쫙 넘어가서 여러분 이 건물 여러분 화면상으로 안 보이죠? 이 강대 6층 건물 옥상에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최대한 높이에서 찍으셔야 돼요. 최대한 이 위쪽으로 최대한 점이 있어요. 앞에서 그래프하고 하면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야? 을미, 을사, 정미예요. 정미. 이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고. 정미의병이 그렇게 압도적인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아니라 교과서에 써있고 여러분이 12년째 배웠다는 게 더 놀라. 배워놓고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뭐라고 해요? 앞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 덕후인 애들 알아요. 최익현 선생이 을사의병을 일으켰어요? 어디? 전라도 암도에서 일으키셨는데 전라도 정읍 뭐 이쪽도 포함해서 나중에 순창에서 체포가 되는데 의병과 최익현 부대가 있는데 저쪽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이 같이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러자 최익현 선생이 일본군하고는 싸워도 차마 같은 민족 조선군하고는 싸울 수 없다. 조선광군과. 그래서 스스로 체포가 되셨다. 뭘 의미해요? 순창. 전라도 순창고추장 알죠? 순창고추장 유명한 순창에서 체포가 되셔서 스시마 섬에서 끌려간 다음에 쪽발이가 주는 물과 음식 먹을 수 없다. 그때 최익현 나이가 70이 넘어요. 이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굶어 죽어요. 비록 생각은 고리타분해요. 그러나 이분의 애국심과 민족주의, 이게 존경할 만한 거죠. 제가 이분을 생각이 맞지는 않아요. 사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고 있잖아. 양반 유생. 그러나 존경해야 할 부분이 느껴지잖아. 그리고 말만 막 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이 70이 넘어서 의병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체포되고 일본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사한 거예요. 굶어 죽어요. 70이 넘었는데 물을 안 먹는데 며칠 버티겠냐고. 스시마 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대마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본군이 순창고추장, 전라도 순창까지 최익현 부대를 잡으러 내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군이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너무 커진 거죠. 의병이 너무 커져요.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일본군이 각 지방의 의병을 진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지방에서 각지에서 의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잘 싸우니까 의병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하냐? 야, 이거 괜찮은데? 서울도 한번 우리가 탈환하러 가볼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방 13개도 13도 창의군이라는 연합의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선택지에 많이 나올 거예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면 대한제국 정미의병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이 뭐예요? 서울을 공기 없는 상태 진공으로 만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미안해요.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서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격하여 공격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허위의 부대가 자, 의병장 이름인데 동대문 밖 30리까지 갔어요. 바로 서울 앞에까지 동대문 그 근처까지 갔다고. 전국의 의병이 한경도 평안도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와서 서울을 에워싸고 이게 13도 창의군이에요. 느낌이 아시죠? 의병이 많아요. 저 강대 건물 옥상을 찍었잖아. 그 군대가 왕창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일본군이 기록에 하면 일본 본토로부터 2개 사단 병력을 요청해요. 그래서 겨우 막아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의병이 여러 종류 있는데요. 의병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미의병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대등한 수준이에요. 한국전쟁,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대등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대와 대한민국 정부 전쟁이니 강대의 전쟁? 재수생들이 이길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길 것인가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건 전쟁이라고 안 한다고. 대등한 거. 근데 앞에 을미을사는 일본군이 압도적이에요. 싸움도 안 돼요. 사실 솔직히 싸운 게 가상하다이지. 근데 지긴 했으나 그래도 좀 규모가 크다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정미의병밖에 없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왜 이때 나오냐고 이렇게 많이. 강대 옥상을 찍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병이 왜 많이 나오냐고. 왜 말? 이거 보라고. 무식하지만 고종이 날아가고 정부를 날아가고 군대가 날아가는 건 무식한 농민이 보기에도 나라 망한 직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애국심은 뭐에 비례해요? 저소득 저학력에 거의 비례해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전쟁 가장 큰 위기 때는 왕창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쉬운 건 뭐예요? 지식인들은 시간 있을 땐 좋은 얘기 많이 해요. 결정적으로 확률이 안 좋을 땐 어떻게 해요? 친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도 그랬고요. 임진왜란 때 양반들이 도망가는 모습일 때도 이 나라를 지킨 게 의병일 때도 그랬어요. 좀 심하게 하면 오늘 당장 북한이 쳐들어왔다? 저는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아요. 장관도 안 믿어요. 솔직히. 있으신 재벌?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은 전쟁 터지자마자 왠지 일본, 괌 이런 데 갈 것 같지 않니? 전용기든 뭐든. 국회의원 아들도 굉장히 높으신 분, 쪽도 검찰 높으신 분이든 사법부 높은 분이든 알아서 피할 것 같지 않아요? 임진왜란 때 왕과 신하들이 의주로 토꼈잖아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도 먼저 부산으로 토꼈고 오늘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자원입대 재벌 아들이 자원입대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노동자 농민 아들들이 그나마 자원입대할 거예요. 그건 지난 몇천 년간의 역사에서 보였고 이때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국가가 망하려고 하자 무식한 의병들이 왕창 나온 거고요. 지식인들은 일부는 친일한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져요. 여러분 알고 지식인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일본은 조선인들한테 욕 먹을 생각하고 고종 날리고 나라 장악하고 군대 망하게 하고 딱 6개월 내로 나라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의병이 너무 커서 곧장 망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학생은 어떻게 하냐? 1909년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남한 대토벌이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의병이 뭐냐? 호남 의병이에요. 전라도. 그 1909년 말에 호남 의병마저도 일본이 다 진압을 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바로 나라가 망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병이 이때 1900 쫙 올라갔다가 쫙 이때 내려온 거죠. 그러자 나라가 망한 거죠. 그 결과 원래 조선 대한제국 1907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병이 정미의병이 열심히 싸워준 결과로 망하는 시기를 3년 늦췄고 그 결과 여러분이 일제시대 외울 때 외우기 좋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딱 10의 배수로 끝나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3년 망하는 시기를 늦춰주신 거죠.
1907년에 망했어봐. 그나마 여러분 일제강점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헌병경찰 문화통치 밑쪽 말살 문제 푸는 거 그거 힘들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요 필기까지 해서 다 보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다시 정리할게요. 나라의 위기 순간에 의병과 애국계목 각각 특징 보시고요. 지식인들의 의병운동 속에서 마지막에 신민의 꼭 강조했어요. 신민의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우리나라의 권리를 뺏어간 거 큰 사건 2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1905년에 을사늑약 외교권을 가져갔고요. 그 외에 1907년에 고종과 군대를 날린 거. 그거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와 정민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내용들을 다 하셨다. 나는 이거 좀 내용들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교재에 있는 문제 푸셔도 돼요. 그러나 교재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옛날 좀 수능 한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해요. 그 부분까지 풀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진도 순서 그대로 배웠지만 정말 깊이 있는 내용 배운 거예요. 이과학생 어설픈 문과 모모 학생들 배운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운 거예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문제들이 의병 3가지, 신민의 을사 늑약과 제 머리통 뒤에 있는 정미의병 그 내용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끝나가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수준까지 하면 제가 수업 시간을 47분 선으로 딱 끊어냈네요. 그죠? 시간 맞춰서 딱 했으니까 요 내용들 잘 정리하고 선생님 뭐 한국사는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 평소 실력 초등학교 때 배웠던 Y 책에 의존하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업해서 듣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틀리려고 노력하냐고 그러지 맙시다. 서로. 알겠죠? 그런 일 없도록.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지금 진도 나간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필기한 부분에다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리고 대한제국 멸망 요 내용까지 딱 해서 정리를 했죠? 이후에도 그렇고 제 수업 1시간당 한 주제씩 딱딱 끊어가요. 그리고 거의 1시간에 한 문제 또는 반 문제 정도 꼭꼭 나오죠? 공부한 만큼 맞추게 된다고. 여러분이 수능도 플러스하면서 지식도 늘리고요. 여러분 상식도 늘리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이 단순 지식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인문학 수업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선생님 마스크 벗은 모습 처음이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동영상 밑에다 약간 수강 후기 뭐 이렇게 해서 댓글 놔주고 외모에 대한 좋은 말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